네, 서부전선입니다. 유승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송기호 대표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게 직원들이 불려놓고 지금 이거 완전히 윤석열 정부가 잘못했다고 지금 뒤집어 씌우고 있네요. 윤석열 정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예. 뭐 오래 갈 것도 없이 이재명 씨가 한 얘기가 있죠. 이재명이 그 이런 비슷한 사태가 한번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네. 그 윤석열 정부 때 카카오톡 그때 화재 때.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 행안부 장관 즉각 경질해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책임이 따르니까 대통령 사과도 해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이라고. 이재명이 한 얘기는 지금으로 다시 되돌려 보면은 뭐 행안부 장관 즉각 경질은 물론이거니와 지금은 이제 자기네들이 입법권까지 다 쥐고 있잖아요. 네. 사법권도 사실상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회의장하고 이재명하고 사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한 얘기에 따르면은요. 지금 장관이 지금 어떤 이 원인을 살펴보면은 사실은 결국에 지금까지 이 문제 해결이 안 된 거는 예산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때 뭘 할래도 예산을 계속해서 깎고 국정 발목을 잡았던 게 누굽니까? 다 본인들이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사실. 예. 저는 이번 그 화재 사고를 보니까요, 되게 웃긴 원인으로 발생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서버랑 배터리 같이 두면 위험하다. 분리시키자. 그래서 분리시키다 사고 났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놔뒀으면은 아무 일도 없었을 거를. 그리고 이제 아까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이제 또 방송을 했었지만 이게 뭐 알바생이 이제 투입이 됐고 외부 인력이 투입됐다는 건데, 근데 그 기사를 또 유심히 들여다 보니까 그 또 이 정부 관계자 직원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보도에서는 이제 뭐 외부인 이런 뭐 알바생이 사고를 낸 것처럼 말을 했지만 민주당의 적은 또 민주당이라고 중대재해처벌법이니 뭐 이러면서 계속 기업 대표 뭐 현장 책임자인데 모든 책임을 이제 다 전가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뭐 알바생이 사고를 냈을진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정부의 관계자도 있을 것이고 이 책임자는 또 행안부 장관 그리고 또 이제 그렇죠. 법무부 장관도 이제 연결이 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어떻게 보면 정부의 책임자가 이거를 또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법의 취지에 맞게 이번 일도 결국에는 이재명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재명이가 잽싸게 그 대가리 수이고 유감이라고 사과를 했더라고요. 이게 입으로 때울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특기는 이제 입으로 그냥 때우고 그다음에 나중에 또 엿버짓 할 때는 또 엿버짓 하는 게 이제 본인 특기인데, 이건 지금 그냥 이미 사고가 터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수습이 돼야 되는 건데요. 수습이 될 때는 당연히 예산이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의 발생 원인을 지금 송기호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어떤 작업자의 실수냐 아니면은 근본적으로 백업 시스템 자체가 구축되지 않은 게 문제냐라고 볼 때 저는 사실 전자라고 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전산 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서 어떤 사고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로 빨리 복구가 되고 피해를 최소화하느냐는 백업 시스템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갈리는 거지 사실 뭐 조심하고 이런다고 해서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재명을 비롯해서 이자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윤석열 정부 때 이런 걸 안 했는데 윤석열 정부 때 왜 안 했겠습니까? 예산을 안 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했는데 자기네들은 예산도 안 쓰고 그냥 이거를 배터리를 옮기려고 하다가 사고 났으니까 우리는 잘하려다가 사고 난 거다. 근데 왜 우리 탓을 하냐? 윤석열 탓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또 지금 하나 또 진짜 심각하게 지적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는 지금 송기호 대표 얘기한 대로 이 작업의 과정에서 네. 실제로는 정부 관계자가 관리 감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떠한 인부라든가 뭐 다른 알바생이라든가 이런 작업이 이루어졌을 걸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추측을 합니다. 보통은.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사실 재판을 하면서 놀란 게 그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있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엄청나게 뭐 중요하다 그러면서 절대 뭐 공개도 못하고 안 된다 막 이럽니다. 그런데 재판을 하면서 보니까 그때 계엄하는 그날 거기에 알바생 2명만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알바생 2명만 출입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알바생이에요? 예, 알바생이었습니다.
이 외주 알바생들이 출입권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한테 권한이 있는 줄도 모를 정도로 보안 시스템 자체가 허술하게 관리가 됩니다. 지금 정부가 그러니까 특히 이게 다 문재인 정부와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더 심화되고 있는데 정부가 민간에게는 되게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고요. 네. 그리고 자기네들은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보안에 있어서 뭐 어떠한 아니면 작업에 있어서의 어떤 기본적인 관리 감독 체계도 전부 다 무시하면서 나중에는 뭐 여당 탓, 뭐 당시의 여당 탓, 뭐 윤석열 정부 탓 이렇게 낱말만 하고 있는 거죠. 내로남불이다. 예, 그렇게 봅니다. 예. 만약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때 이런 일이 일어났더라면 예. 저 아마 나라는 진짜 한번 뒤집어졌을 것 같아요. 특검. 예, 또 무슨 따로 특검도 생겼겠죠. 예. 검찰청 부활됩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 때. 아니 그리고 이거 지금 이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예. 얼마나 말도 안 되게 해놨냐면 예. 이제 카카오톡이나 뭐 네이버나 이런 데는 좀 이제 중요하잖아요, 정보 자산이. 근데 사실 OTT 서비스 그러니까 영화나 이런 것들은 좀 뭐 지연이 된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닌데 네. 이런 데까지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리고 그래놓고 공공기관을 싹 빼고 전혀 맞지가 않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이 나라를 관리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 OTT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보지.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중요하네. 네. 중요하지. 중요하지. 아 참. 자, 뭐 그건 그렇고 우리 유성수 변호사. 네. 이게 그 이것들이 통상 협상을 지것들이 한 거 아니에요? 이것도 맞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했나? 윤석열 정부는 아니지만 그때 이제 우리가 다시 기억을 반추해 보면은 예. 사실은 이제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되고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되고 예. 한덕수 예. 등등 예. 긴급하게 날아가서 네. 하려고 했죠. 하려고 했죠. 사실상 그때. 1,000억 불에 합의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근데 어디 물타기 하느냐, 내란범이 무슨 통상협상이냐, 막 이러면서 이런 거는 오히려 그 지금 좌파에서 확산되고 있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거는 무슨 뭐 게임 이론이고 뭐 그래서 우리가 더 시간을 확보할수록 미국이 고개를 숙이면서 들어올 수밖에 없고 막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완전히 아무것도 얻은 게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한덕수 때 1,000억으로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을 1,000억 달러로 네. 이것들이 3,500억 주고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래놓고 지금 기사를 내는 게 뭔 소리를 하고 있냐. 기사 제목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네. 비둘기에서 매로 전환했다. 아니요. 그러면서 저기 공장에서 그 구금 사태, 조지아주 구금 사태가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다. 제가 그걸 빌어서 한마디를 하자면 비둘기가 맨 줄 알고 덤비다가는 바로 죽습니다. 바로 쪼아 죽은 거죠. 지금 아니 비둘기는 비둘기예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나 이런 외교에서 매처럼 생긴 비둘기가 있긴 있어. 그러면 어디 물들이고 왔더라고. 기분 나빠서 더 빨리 잡아먹히죠.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통상협상을 개판을 해놓고 개판으로 한 것도 아니죠. 한 게 없어요 사실상. 그런데 우리 기분 나빠서 이제 통화 스와프도 요구할 거야. 기분 나빠서 그런다는 거예요. 기분 나빠서. 이재명 기분 나빠서. 비자 문제 해결도 요구할 거야. 이재명 기분 나빠서. 아니 본인 기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게 있어서 대한민국이라는 존재는 사실 집단 안보에서는 의미를 갖지만 경제에 있어서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내가 매가 될 거야. 너가 비둘기를 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정말 독수리한테. 예. 우리가 이제 원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뭐 이런 얘기를 빌어서 이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어떤 강대국들 사이에서 어떠한 그런 줄타기를 해야 된다. 우리가 뭐 역할이나 어떤 운명 자체가 사실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마찬가지죠. 새우가 고래를 중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쪽 고래 편에 서느냐가 중요한 거죠, 사실은. 네. 그런데 여전히 이 자법 외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참 이게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이제 좌파들도 이제 개딸들도 정신을 차렸을까 궁금해서 좌파 유튜브를 검색을 해봤어요. 예. 그랬는데 이게 정신을 차리긴커녕 오히려 썸네일에 뭐 트럼프 완패,
뭐 정신 차리는 게 아니라 정신 승리하고 있구나. 지금. 그렇죠. 정신 승리. 뭐 이재명을 불허한 일본 막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지금 일본은 15% 확정이 됐잖아요. 우리는 지금 사실 25%라고 하지만 이건 또 25%도 우리의 바람인 것이고. 그렇죠. 지금 뭐 의약품은 100%고 뭐 자동차도 지금 25%면 양반인 뭐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개딸들은 아직까지는 뭐 인정을 안 하고 뭐 현실을 부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치 여우와 심포도처럼 지금 계속해서 뭐 본인들이 이제 매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뉴스를 보면서 이제 좌파들도 아마 이제 이재명이 결국 이제 외교에 있어서는 정말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거를 본인들도 아마 직감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얼마 전에 군 투입을 한번 했더라고요. 예. 분명히 지금 좌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뭐 군을 투입했으니까 뭐 탄핵을 시켰고 불법 뭐 계엄이다 이랬는데 그 이거를 아마 미국도 동의했을 것이다. 탄핵에 동의했을 거라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군을 투입시켰단 말이에요. 문제가 생기니까. 포틀랜드. 예,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300명을 구금시킬 때 다 수갑을 채웠고 예. 구금까지 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일들을 정말 탄핵감이라고 생각했을지 아니면 오히려 이런 마음 심적인 동질감을 느꼈을지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면은 전 이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개딸들을 정말 이걸 격파시킬 수 있는 뭐 그러한 상황이 조만간 찾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참. 개딸들한테 꼭 한마디 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예. 뉴스 좀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자동차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저희가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진짜 아니 이들의 논리가 뭐냐면 간단히 얘기해서 미국이 결국에 한국한테 자동차를 안 사면 어디서 살 수 있겠어 이거예요. 미국은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 대한민국 자동차보다 유럽 자동차가 더 질이 좋다. 뭐 이런 거는 애초부터 좀 정해져 있는 면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관세로 대한민국 차를 더 고급차로 만들어 버렸죠. 결국에는 제네시스가 벤츠보다 더 고급차가 되긴 됐어요. 가격만요. 되긴 된 건 맞는데 그 진짜 품질을 우수해서 된 게 아니라 관세로 된 거다. 그러면 결국에 대체제 관계에 있는 건 널리고 널렸다. 뉴스 좀 보라고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아, 이거 참. 자, 관세 얘기 그 정도로 합시다. 검찰이 결국은 이제 78년 만에 이제 없어지게 생겼어요. 그런데 부장검사 한 명이 사표냈나? 그리고 끝이야. 네. 진짜 그게 다행이네요, 진짜. 이게 뭐 사실 그분도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내고 나니까 지원자라서. 지금 제가 좀 사실 제가 이제 서부 사건으로 네. 검찰 조사 받을 때 네. 전 내심 좀 기대를 했던 게 뭐냐면 제가 5년 동안 싸웠거든요. 검찰 해체 반대를 위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도 제가 엄청 싸웠고. 그래요. 우리 다 그렇게 싸웠지.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참 그때 법무부 장관 뭐 한모 씨가 있었잖아요. 제가 그 사람 도우려고 제가 이 어떻게 하면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유리하게 그 조정을 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막 제가 그때 뭐 막 찾아가지고선 뭐 또 막 여러 군데 막 보내고 막 이랬는데. 근데 이제 검찰 조사 받으니까 뭐 거의 뭐 무슨 진짜 어디 무슨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제가 이제 수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풀려난 친구들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검찰 수사할 때 사실상 인간 대우를 못 받으면서 수사를 받았어요. 예. 그래서 그분들도 한때는 이 검찰을 응원하고 그랬던 청년들이 오히려 이제 검찰 수사 때 오히려 이렇게 참 이랬던 이런 경험이 있는데요. 저것들이 말이에요. 제가 누가 자기네를 도와주려고 했는지조차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누가 그래요. 뭐 검사들은 검찰 조직을 사랑하고 검찰 조직을 위해서라면 뭐 조직이 제일 우선인 사람들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참 사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검찰 해체와 관련해서는 우파 좌파가 또 마음을 같이 하지 않았나 뭐 이런 좀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네. 변호사님은 아마 너무 절실히 느끼셨을 것 같은데 또 네. 예. 나 이런 참. 제가 이제
12월 달 이제 그때 이제 한창 조사 받을 때요. 네. 장관님 이제 조사 받을 때 입회를 했는데 막 그냥 뭐 별 가짜는 짓을 막 하더라고요. 그 검찰 특수본이. 그래가지고 아니 박세현이가 시켰냐 이제 그때 특수본장이 이제 박세현이? 네, 박세현이가 시켰냐 그러니까 한동훈 똘만이 네, 처음에는 뭐 못 들은 척하더니만 나중에 세현이가 시켰다고요. 그러니까 세현이한테 가서 얘기하세요. 막 이를 저한테 막 그 아니 이것들은 뭐 위아래도 없나? 뭐 조직이 뭐 최우선이라든지 뭐 그것도 아니네. 막 그러더니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박세현이 옷 벗었어요 지금. 심우정도 옷 벗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지금 심지어는 심우정이 이제 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조사를 받느냐? 검사들한테. 그렇지. 그러면 검사들 생각은 도대체 뭐냐는 거죠. 도대체 검사들은 검사로 남기를 원하는 건지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있기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은 없애기를 원하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특히나 특검에 소속돼 있는 이 파견 검사들의 이 행태를 보면은 본인들이 검사라고 여전히 으스대는 건 여전하거든요. 어디 가서 막 되게 막 뭐 뻣뻣하게 하고 돌아다닙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그런데 실제로는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고 있는 거죠. 찍는데도 심지어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헌법을 위반해서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가 없어지는데 그런데도 전부 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내란이라고 얘기하면서 어떠한 그 공소유지를 하는 기본적인 이론 중에 가장 큰 논거 중에 하나는 위헌인 계엄을 왜 수행했느냐예요. 그러니까 위헌인 줄 알면서 그런 거는 항명해야 되는데 왜 수행했느냐 이걸로 하거든요. 지금 이런 식의 검찰청 없애기가 불법이라는 건 다 합니다. 세상. 그렇지. 다 위헌이라고. 다 위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법률 전문가들이라는 이 작자들이 지금 무서워가지고 한 대 후들겨 맞을까봐 이재명한테 이렇게 침묵하고 이런 거는 전부 다 범죄죠. 그런데도 가만히 있는다. 그러네. 위헌인 줄 알면서 그렇죠. 대가리 푹 쓰이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게 내란이고 그게 불법이고 그게 바로 직권남용인 거죠. 저는 검사들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 여전히. 그렇지만 위헌이다. 근데 제가 이 검사 그러면은 뭐 영화에도 보면은 막 멋있는 검사들도 많이 나오고 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는 그 제 친구들 중에도 검사 출신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검사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이 원숭이들 중에 엄청 위계서열이 강한 원숭이 집단이 있어요. 엄청 위계서열이 강해. 막 그 대장 원숭이한테는 막 진짜 막 목숨을 내걸 던질 정도로 충성을 해. 네. 근데 이 원숭이 권력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어저께 조금 전까지 내가 막 충성을 바치던 이 원숭이가 다른 원숭이한테 졌어. 그래서 쫓겨났어. 그러면은 다른 원숭이들이 이 원숭이를 잡아먹어. 아무렇지도 않게 쫓아내고 막 구박하고 죽여요. 그리고는 새로운 등극한 원숭이를 향해서 이러고 다니고. 지금 똑같네요. 지금 검사들이. 지금 검사들이 딱 그렇습니다. 그게 그 원숭이 이름이 검사 원숭이인가 혹시? 하여튼 우리가 원숭이 동물의 왕국 중에 저 원숭이 프로그램을 자주 봐요. 이게 너무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만들어. 그러니까 제가 안에 있을 때 이제 EBS만 봤거든요. 딴 건 이제 뭐 MBC 이런 거 짜증 나잖아요. 그걸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럼 하루 종일 그 동물의 왕국만 나와요. 근데 그거 보면서 뉴스 보는 거랑 똑같더라고요. 그렇지. 대한민국 정치 상황이랑 똑같고. 예. 저기 이게 좀 무턱대고 이렇게 없애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지금 검사들 있잖아요. 여전히 법률에는 다 검사로 남아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는 이 사람들은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수사관이냐 수사관 아니잖아요. 검사로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그러면은 소속은 어딘지도 모르겠고. 그렇지. 그러면서 그냥 검사 역할은 각종 법률에 다 남아 있으니까 그 여전히 검사. 심지어는 민주당에서 주도하고 있는 이 불법 그 위헌적인 특검법의 이름도 뭡니까? 특별검사법입니다. 특별검사법. 그렇죠. 여전히 그러니까 검사는 대한민국의 헌법상 남아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거 자체를 없앤다고 해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들 그냥 재미삼아 한번 봐두세요. 이 개코 원숭이 그 다큐멘터리가 뭐 아주 리얼하게 우리 인간 사회를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그 보석신문에 직접 출석을 했는데 하여튼 굉장히 초췌한 모습이고 살이 많이 빠진 모습이라서 다들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그런데 외모는 그렇지만 아주 당당하게 그 얘기를 하는
그 모습에서 역시 윤석열 또 이런 생각들을 많은 분들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유승수 변호사. 이제 저는 딱 한마디 말씀이 너무나 귀에 와닿더라고요. 검사의 기소 유치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앞으로?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정치인이든 그냥 대꾸할 가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께서 이제 검사 출신이기도 했고, 그리고 심지어 이 법률적인 어떤 해박한 지식, 그리고 또 어떤 통치권자로서의 그 자존심에서 나올 수 있는 정말로 당당한 얘기인 거죠. 저는 대통령의 그 어떤 초췌한 모습, 되게 힘든 모습 이런 거 보면서 마음은 아팠지만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서 오히려 희망도 느끼고 저에게 용기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그냥 유치하다 이렇게 일갈하시는 거는 정말 일갈하시는 거거든요. 뭐 거기서 뭐 재판부가 뭐라고 뭘 하든 아니면 재판부도 지금 다 뭐 특별감사 눈치 보고 하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모르고 계시는 게 아닌데 유치하다 딱 일갈해 버리고 이거는 사실은 그냥 받을 테니까 풀어주지 말지 맘대로 해 하고서는 던지는 거죠. 오히려 지금 이 공을 갖다가 이 부담을 너네들이 다 짊어져라 하고서는 딱 얘기하고 국민들에게는 절대 꺾이지 마라 이런 당당한 메시지를 주셨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보석 신문이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결과가 나왔어요? 아니면 앞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까? 7일 안에 이제 내게 돼야 이제 7일 안에 예, 그렇지만 아직 결과가 안 나왔네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권고입니다. 그러니까 7일이라는 규정이 그걸 다 지키지를 않죠. 그래서 뭐 현실적으로는 그냥 기각하는 게 부담이 될 때는 기각 결정도 안 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속 상태가 유지돼.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사법부는 그런 식의 행태를 할 가능성도 높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꼭 7일 안에 어떤 결론이 나온다기보다는 조금 어떤 결론, 그게 기각이든 인용이든 그것도 상당히 좀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저도 보석 심사 받고 그 결과가 언제 났냐면요. 네. 집행유예 받고 나서 나오니까 그때서 통보가 왔어요. 기각됐다. 피해자가 있잖아요. 보석이 기각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주일 안에 나온다 해서 일주일 안에 그럼 약간 며칠 만에 기각 결정이 난 거예요. 좀 한 4달 5달. 아, 그렇구나. 네. 일루는 못 세고요, 달로 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예전에 뭐 선거법도 이거 너무한다 이것들 정말. 그러니까 633 규정 막 이런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참 그 법관이 오히려 이런 거에 대해서 지켜줘야 되고 그리고 정말로 이게 만약에 보석 안 내보내준다면 일주일 안에 그래도 뭐 기각이라도 뭐 인용이든 이렇게 결론을 내줘야 되는 건데 그냥 언론의 눈치를 보는 거죠. 사실 마음적으로 그리고 이거 문제를 봤을 때는 무조건 이건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석방해야 마땅하지만 저 언론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도저도 아니 막 이런 결론으로 항상 이 법관들이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를 좀 느꼈고요. 예. 그리고 참 이번에 저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모습을 봤는데 참 이제 김건희 여사 먼저 이제 출석을 하셨는데 네.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그래도 정말 참 초연한 모습으로 재판에 임해 주셨고 사실 이게 재판에 나올 때는 그 안에서는 되게 힘들지라도 희한하게 오히려 이게 재판장에 나올 때는 정말 내가 이 겉으로 위축된 모습을 안 보여줘야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하고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도 심적으로 엄청 힘든 걸로 저도 좀 이렇게 들었지만 그래도 이게 국민들한테 보여지는 곳에서는 정말 당당하게 임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머리는 조금 이제 희셨지만 이게 참 그 안에서 이제 뭐 염색 같은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발은 하고 나온 거예요. 네, 이발은 이제 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대한 본인이 할 수 있는 선에서의 그러니까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염색은 내가 의지로선 못하지만 뭐 흰머리를 검게 하는 걸 뭐 의지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눈빛, 안광은 의지로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너무 걱정하셨던 것처럼의 뭐 그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위축된 이런 심적인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자, 송기호 대표님 마지막 그 주제로 바로 갈게요. 어제 국민의힘의 그 서울 장애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가 이제 그 당장 이번 주부터는 이제 추석 연휴 분위기가 나기 시작해서 한 열흘 가까운 추석 연휴가 끝나면 바로 국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국감은 우리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말 놓칠 수 없는 대정부 공세의 장이니까 그래서 아마 10월까지는 장애투쟁이 다시 재개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일정 자체가 그런데 어쨌든 그런 걸 이제 염두에 두고 그렇다고 장애투쟁이 중단된 건 아닙니다. 네. 더 가열찬 이 장 내 투쟁으로
이 장애투쟁의 열기를 좀 가져가겠다. 이게 장동혁 대표의 생각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예상보다 지금 더 열띤 집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네. 정말 많이 모이셨고 대구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시청 서울까지 이게 이제 아마 연휴 때까지 계속 분위기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좌파들을 보면서 참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기는 좌파 그 시민단체랑 민주당 의원들이 붙어 있잖아요.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요. 왜 이렇게까지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나오나 봤더니 저기는 공천을 할 때 너 몇 번 나왔어. 너 얼마나 데려왔어. 그리고 또 너 방송 출연 몇 번이나 했어. 이거를 이제 고려해서 많이 나오고 많이 집회에 참여할수록 공천에 유리하더라고요. 아하. 반면에 국민의힘은 너 논란 몇 번 있었어. 너 얼마나 조용히 있었어. 이게 이제 공천의 1순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방송 나가가지고 논란되면은 공천에서 불리할까봐. 그렇지. 방송 안 나오고. 괜히 집회 나갔다가 사진 찍히면은 또 뭐 공격거리 받는다고 안 나가고. 그러니까 저들은 더 끈끈이 뭉치고 우리는 갈수록 따로 놀고.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전 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얼마나 많이 참여했느냐에 따라서 또 장동혁 대표가 이제 정말 당무감사 또는 이제 앞으로의 이런 공천에서 절대적인 이런 이제 점수로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다 퍼져가지고 지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뭐 수백 명씩 지금 버스 막 10대씩 끌고 와서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당 분위기도 살고 안 나올 사람도 이것도 가기 싫은데 하다가도 또 최대한 많이 모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온 분들도 다 이렇게 만족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저는 조금 아쉽다 여전히. 예, 많이 아쉽다 솔직히.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이제 민초결사대 우리 청년 조직이 인근에서 이제 집회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집회를 하고 해당 국민의힘 집회로 합류를 하려고 했죠. 근데 그거를 거부했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게 문제다. 이런 게. 지금 국민의힘 집회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집회를 많이 우리 같은 투쟁가들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알지만 이 집회의 동력을 계속 가져가기가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집회가 어떤 국민적인 흐름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트리거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뭐 인위적으로 우리가 트리거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어떤 국민적인 목소리를 수렴하는 태도만 보여도 트리거가 되는 거다라는 저는 깊은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우리 자유우파의 목소리를 귀담으려는 노력이나 아니면 이걸 포섭하려는 움직임이 여전히 부족하다. 그리고 그거 할 때는 오히려 엄청난 동력이 되고 활기가 될 거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이제 기존의 어떤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도 집회가 어느 정도의 기틀을 갖추겠지만 그렇지만 진짜 투쟁의 목소리, 진짜 이재명을 향한 자유 대한민국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것 그 자체로 예전에 우리가 많이 겪어봤지 않습니까? 뭐 조국 그 위선의 트리거가 돼서 엄청난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광화문에 나왔던 것처럼 그런 날들이 머지 않았다. 근데 그런 목소리를 담으려는 노력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제 국민의힘이 장애투쟁이라고 하는 거를 거의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보도로는 6년 만이라 그러는데 그때가 황교안 대표 때 2019년 광화문 국민대회 때 얘기하는 거니까 그때 당을 이끌었던 사람들은 지금 없잖아요, 거의. 네. 그래서 6년 만이라고 하면은 6년 만에 다시 하는구나가 되지만 실제로는 지금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거의 난생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때보다도 지금 상황은 훨씬 더 좀 절박하고 처절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시선에서 보면 우리 유승수 변호사가 잘 대변해 주셨는데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해보는 것 치고는 제법 잘한다. 우리 손기호 대표님. 저는 기대가 낮았고요. 기대가 높으셨고요. 저보다 더 혹독한 사람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럼요. 그래서 우리 손기호 대표님의 저런 말씀에도 좀 더 우리 자유파 국민과 함께 좀 단단하게 나갔으면 하는 그런 좀 부탁과 당부가 있다는 것을 국민의힘이 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예. 미친 개한테는 몽둥이가 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그 검사가 지금처럼 검찰이 욕을 여기저기서 얻어먹으면서 결국에는 이 존폐 자체도 위태롭게 된 데는 검사가 좌익들의 어떠한 법치주의 파괴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법부가 똑같은 짓을 하고 있고 사법부가 똑같은 업보를 당하고 있어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한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실현인 거죠. 결국에 이 실현을 누가 촉발했느냐, 미친 개에게 몽둥이로서 행동을 교정하지 않은 그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 몽둥이라는 것은 그냥 인위적으로 막 휘두르는 폭력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법치에 따라서 통제할 수 있는 처벌과 행동 양식을 교정할 수 있는 응당한 처벌을 이미 규정하고 있고 그걸 행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신라호텔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면 신라호텔도 저는 이게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이 그렇게 부당한 요구를 했더라도 신라호텔에서는 뭐 어떤 식으로든 이걸 거부했어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고 예. 이게 어떻게 범죄가 안 되는지도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기업도 마찬가지로 좌파 정부가 들어와서 팔 꺾으면 아야 하면서 거기서 끌려다니지 말고 시장경제나 법치주의에 따라서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피해가 누적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예, 송기호 대표. 예, 저는 참 그 좌파 진영을 보면서 이 민변이 있다는 게 상당히 부러웠거든요. 그리고 또 참여연대라는 조직에서 또 뭐 배출도 정부로 막 보내기도 하고. 그런데 참 저는 이제 유승수 변호사님을 포함해서 참 이 서부 자유 변호사 협회 변호사님들이 이렇게 모여 계시고 목소리를 내주시고 되게 법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해주시고 또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참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참 이렇게 진영이 밀렸던 것은 우리가 이제 참 법적으로서는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정말 정치적 메시지에만 이제 초점을 맞췄는데 이제는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이런 신라호텔 사건도 이런 법을 통해서 우리가 또 문제 제기를 하면서 저들을 네. 또 압박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제 이 방송 차원에서 이제 여론을 함께 이 동참을 한다면 우리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겪었던 그 고초를 똑같이 저기에도 고스란히 전달을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이 정말 참 값지고 중요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서부전선 유승수 변호사, 송기호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쿠팡에 야구 방망이 주문하겠다는 분이 계시죠. 예. 그 좋은데 잘 쓰셔야 됩니다. 세트로 사면 더 할인이 되니까요. 예, 월요일 아침에 보내드린 고정구 TV 서부전선 유승수 변호사, 송기호 대표와 함께 인사드리면서 오늘 방송 모두 마무리하고 내일 아침 8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